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SK 이터닉스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SK D&D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만 따로 인적 분할하면서 세워진 회사이죠. 그래서 이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쪽 모멘텀이 꺾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. 바로 미국 대선 관련인데요. 현재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 접전을 벌였었지만 어제 사건을 기점으로 거의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해도 무방한데, 그렇다면 저희는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때 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, 여러분들께서 이 SK 이터닉스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요,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아는 내용이라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,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SK 이터닉스 바로 보도록 할 텐데,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뭐 풍력이라든지 연료 전지, ESS, 태양광 분야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특히 이 풍력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이 풍력 같은 경우 우리나라 특성상 즉 땅이 좁고 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협소해서 태양광보다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적었던 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해상풍력인데요.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생겨났었습니다. 실제로 이 한국 정부에서는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좀 꾀하고 있고요.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하죠. 그런데 이것은 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죠. 그리고 현재 뭐 악화되고 있는 중동 정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뭐 이란 등등등 상당히 중동 정세도 어지러운데,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가스나 이 석유 같은 자원들에 대해서 공급망이 좀 약화가 되었습니다. 그러한 반면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부각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. 이 중에서 이 해상 풍력을 발전으로 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러한 것을 모멘텀으로 이 풍력 관련해서 상승을 일어났던 바는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. 뭐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부족해진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. 이 그 전력 부족 현상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관심도가 올라갔었고요. 그런데 어제 사건을 기점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꺾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. 바로 트럼프 피격 여파인데요. 트럼프가 어제 유세 도중에 총격 피습을 당했다라고 하죠. 부상을 입고 얼굴에 피해가 흘렀다라고 하는데, 그래도 다행히도 이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. 아무튼 이 유세 도중에 이 총격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중도 보수 이쪽 지지자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. 결집을 함으로써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, 사실 저번 바이든과 트럼프가 토론을 벌였을 때 바이든이 참패를 하면서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간 바가 있었죠. 근데 이번 일로 인해서 더욱더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앞서졌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으니까 그에 맞춘 전략도 필요할 텐데, 그럼 트럼프는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해본다면,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대신에 뭐 석유나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등 이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답니다. 어떤 이유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해본다면, 트럼프는 단기간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석유 등의 전통 에너지로 회귀하자는 입장.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뭐 풍력, 뭐 태양광을 포함해서 수력 이런 것들은 인프라를 위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상당히 긴 시간을 좀 걸려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있어요. 하지만 뭐 석유 같은 이 전통 에너지 같은 경우 이미 과거부터
인프라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일자리를 형성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전통 에너지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바라보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이 수출에 대한 매출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겠지만,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아시다시피 정부가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해상풍력 입지법, 즉 정부의 이 신재생 에너지 스탠스가 좀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매출적으로 내수 시장으로 유지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좀 바라봐야 될 것이 이 내수적으로 지금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매출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지 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면은 차트와 이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같은 경우 SK 이터닉스 약 한 4% 정도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저가 부근은 마이너스 5%까지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아랫꼬리가 달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어제 이 트럼프 피격 사건에 대한 것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오늘 고가도 2%까지 상승했다가 결국에는 이 저항이 밀리면서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,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를 좀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본다면, 제가 아마 저번 영상에서는 60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하지만 오늘 6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다음 지지할 곳은 어디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이나 이 부분, 이 가격 레인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만약에 이 가격 레인지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로 계속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저번부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5월 23일에 신고가를 한번 찍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상승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. 그래서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, 이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돌파 시도가 나와 주어야 좀 상승 추세로 넘어가지 않을까,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으로 볼게요. 한 달 기준으로 개인 같은 경우 매도, 그리고 외국인 매수, 기관의 매도,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.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기관의 매도세를 어느 정도 기타 법인에서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오늘 같은 흐름은 특이하게 이 기관과 개인에서 매도세가 나왔고 외국인이 전부 받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, 만약에 이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한다면 SK 이터닉스 주가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겠죠. 그래서 이 기관의 수급적인 측면도 매일같이 봐주시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그리고 앞서 제가 SK 이터닉스,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라고 했잖아요.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제가 영상 제작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이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지금까지 데이언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